뜨려면은 막강한 인맥과 자원이 필요하고 정상에 오르려면 보이지 않는 규칙과 뒷배가 필요한 비정한 연예계.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우 조로사의 행보를 지켜보면 다분히 운명적이고 기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중국 연예계 최고의 운빨 스타 조로사가 어떻게 그 치열한 판을 뚫고 탑스타의 자리에 올랐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인터넷 초기 시절 셀카 한 장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던 이 둥근 얼굴의 소녀가 훗날 험난한 연예계 정상에 오르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중고등학교 시절의 조로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레전드 셀카 한 장으로 1세대 인플루언서, 이른바 왕홍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들 그녀 역시 그 시절의 수많은 인터넷 스타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왕홍 경제는 지금처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기에 스스로 화제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조로사에게 첫 번째 운명적인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여배우 조려영이 드라마 화천골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대중의 시선을 싹쓸이한 겁니다. 여배우의 미적 기준이 뾰족한 V라인 턱선과 오뚝한 코에만 머물러 있던 그 시절, 둥근 얼굴을 가진 여배우의 혜성 같은 등장은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른바 친근하고 달콤한 둥근 얼굴이 가진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해 17살의 조로사는 지금 그녀와 애증의 관계가 된 기획사 이너쿠이이 눈에 띄어 계약을 맺게 됩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다른 95년생 또래 여배우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시 이너쿠이는 동영상 플랫폼 유쿠의 예능 콘텐츠 제작사였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드라마나 영화 자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로사는 연기자가 아닌 당시 인터넷을 휩쓸었던 예능 프로그램 화성정보국을 통해 데뷔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녀는 인생의 첫 번째 귀인 국민 MC 왕한을 만납니다. 당시 왕한은 수많은 메가히트 예능을 손에 쥐고 있었고 정직의 거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던 막강한 영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국민 MC 허종조차 간신히 맞수를 둘 정도였죠. 그런 대선배가 방송에서 대놓고 조로사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엄청난 카메라 원샷을 챙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20살 생일 파티에는 허지용을 포함한 후난위성TV의 간판급 아나운서들이 총출동해 축하해주기도 했죠. 이게 이너쿠이의 대표 리웨이가 힘을 쓴 건지 왕한의 개인적인 애정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흔히 떠도는 아버지가 대단한 재벌이라서 떴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로 조로사 본인이 자신의 가족이 평범한 사업을 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돈이 곧 권력인 지금의 아이돌 시장에서 금수저 타이틀은 결코 숨길 이유가 없는 오히려 호감을 사는 스펙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다른 금수저 여배우만 봐도 알 수 있죠. 둘째로 만약 아버지가 진짜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었다면 조로사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주인공으로 데뷔했을 겁니다. 굳이 예능 프로그램 구석에서 기회를 엿볼 필요가 없었겠죠. 투자 명목으로 그녀를 주인공으로 띄워줄 프로젝트는 시장에 널려 있었을 테니까요. 대기업의 둘째 공주님이 어떻게 데뷔했는지 참고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조로사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패를 쥐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귀인들의 도움을 받았죠. 소속사 대표인 리웨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편애이기도 했지만 회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너쿠이에는 화성정보국 예능 딱 하나와 소속 연예인 조로사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콘텐츠 시장 장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대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과거 유명 방송국에서 일했던 대표의 인맥을 발휘해 조로사를 억지로라도 드라마판에 밀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역할이 바로 드라마 봉수왕의 마서룬입니다. 이 드라마의 총재 작자였던 위정이 훗날 자기가 조로사를 발굴해냈다고 큰소리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신인치고 조로사의 연기력은 나름 합격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연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분량과 매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 정도로 단숨에 톱스타로 올라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런데 그녀를 진짜 고속도로에 올려놓은 건 어이없게도 소속사에게 닥친 초대형 위기였습니다. 2018년 유쿠의 전 총재 양웨이 등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에 인허쿠의 고위층까지 줄줄이 엮이면서 회사 전체가 순식간에 올스톱 되어버렸죠. 갈 곳을 잃은 조로사는 결국 다른 회사로 임대되는 짐짝 신세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본의 논리에 이리저리 차이는 쩌리 신인 배우가 다시 뜰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 임대 생활이 그녀를 대중 앞에 완벽하게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떠안은 회사는 전다렌터라는 곳이었는데 기존의 이너쿠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자본력으로 연예계를 쥐락펴락하던 진짜 거물급 회사였습니다. 마쿠의 자본은 대기업 프리부동산 가문이었고 소속 연예인으로는 양양, 빅토리아송, 장링허, 멍쯔이 등 쟁쟁한 스타들이 포진해 있었죠. 무명에 가까웠던 조로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구름 위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운명의 톱니바퀴는 기다렸다는 듯 맹렬하게 돌아갑니다. 마침내 그녀의 주연작 전문 중적진 천천히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죠. 하늘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내려오는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고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웹드라마였지만 퀄리티가 매우 뛰어났고 스토리 전개도 매끄러워 그의 최고의 히트작으로 등극합니다. 몸값이 수직 상승하자 돈 냄새를 맡은 이너쿠이는 재빨리 전다렌터로부터 그녀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때부터 배우와 소속사 간의 기나긴 애증의 서사가 시작되죠. 2022년 조로사는 차시천하에서 양양과 투톱을, 장가행에서 디리러바와 호흡을 맞춥니다. 참 절묘하게도 상대 배우인 이 두 사람은 불과 1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최고 흥행작 니시아 적영요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상업적 가치는 연예계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이었고 그 엄청난 화제성의 낙수 효과를 조로사가 고스란히 받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소속사로 돌아온 조로사는 단 1년 만에 기적과도 같이 1성급 대배우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로도 성한 찬란,
투투장부주, 신은까지 연달아 잭팟을 터뜨렸고 쏟아지는 광고와 러브콜의 소속사는 그녀가 벌어다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며 한바구음을 쳤죠. 하지만 거대한 기획사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특정 연예인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로사와 소속사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말 골맞던 상처가 터집니다. 조로사는 돌연 우울증과 실어증을 앓고 있다며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단기복귀 논란, 농촌지원방송 태도 논란, 가짜 기부 의혹, 억지벌금 부과 등 온갖 구설이 연달아 터져나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양측은 당장이라도 피 터지게 싸울 기세였습니다. 대중의 눈에는 조로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였죠. 회사가 계약서로 압박하는 건 둘째치고 계속되는 악재와 루머로 대중의 호감도가 바닥을 쳤으니까요. 모두가 조로사에 화려했던 시절도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5년 8월 조로사는 나 멘탈 진짜 쓰레기야. 품위 따위도 없어. 그러니까 굳이 너희가 날 매장할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때려치울 거니까 라는 폭탄 선언을 날리고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고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 라이브 방송을 켜서 스촨성 여자 특유의 화끈하고 매운맛 입담으로 더러운 연예계의 뒷면을 가감없이 폭로해버리죠. 내가 하루 종일 여기저기 사과만 하고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근데 내가 왜 사과를 해? 너희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이 역대급 사이다 폭주에 무려 수억 명의 트래픽이 몰렸고 여론은 단숨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그녀 뒤에 고도의 기획자가 붙어있다고 말합니다. 네, 당연하죠. 잘나가는 연예인 뒤에 뛰어난 책사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여배우가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내던지며 폭주하면서 본인의 한계를 깨부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속사의 대응을 기다리며 팝콘을 씹고 있을 때 그녀의 신작 허와요한이 기습적으로 방영됩니다. 착한 여자는 명성을 얻지만 나쁜 여자는 모든 걸 얻는다. 극중 악녀 캐릭터의 이 명대사는 현실에서 억눌린 감정을 터뜨린 조로사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지며 답답함을 느끼던 수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드라마 방영 직후 하늘을 뒤덮을 듯 쏟아진 물량 공세 홍보는 정말이지 엄청난 스케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면 방영 초기에 중요한 사전 홍보 기간을 굳이 날려 먹진 않았을 겁니다. 이건 명백히 거대 자본인 텐센트가 최근 조로사의 미친 듯한 화제성을 눈여겨보다가 과감하게 자본을 올인한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내 발밑은 여전히 진흙탕이다라고 외치는 그녀의 반전 매력에서 큰돈의 냄새를 맡은 것이죠. 요즘 연예인들이 서로 물어뜯으며 어떻게든 정상에 오르려고 피 터지게 경쟁하는 연예계에서 조로사는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 한 달 만에 최고 톱스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거대 자본의 영악한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늘 그녀와 라이벌로 비교되던 다른 95년생 여배우가 최근 끝없는 구설수로 진흙탕에 빠져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이 거대한 시장의 파이를 차지할 새로운 여왕이 자본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너쿠이 망해라. 대중이 환호할 때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셈이죠. 어떠신가요? 이쯤 되면 그녀의 인생은 정말 소름 돋게 운명적이지 않나요? 만약 조려영이 정통극으로 넘어가며 둥근 얼굴 여배우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았다면, 소속사가 비리 소송에 휘말려 그녀를 다른 회사로 넘기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걸어버린 그녀의 미친 폭주가 없었다면, 경쟁하던 여배우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조로사를 위해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로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40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완벽한 조각 미녀들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친근한 볼살과 잘 먹는 밥순이 캐릭터로 당당히 판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듯한 연예계 시스템에 야생의 생명력을 보여주며 수많은 평범한 흑수저 소녀들에게 나도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감정을 심어준 것이죠. 마케팅 회사들이 그녀를 그저 평범녀라 깎아내릴 때 그들은 평범함이야말로 수억 명 대중의 진짜 삶의 모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영웅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치열한 연예계에서 무너진 이들은 비극이겠지만 그 뼈아픈 현실을 딛고 일어선 조로사는 과연 이 명예와 권력의 판을 어디까지 쥐고 흔들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짜릿한 질주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죠.